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를 둘러싸고 오늘 터진 변호사비 대납 의혹 폭로자 사망 사건에 대한 파장이 그야말로 일파만파입니다. 일단 유족들은 고인이 민주당과 이재명 진영에서 다양한 압력을 받아왔다 이렇게 밝혔고, 숨진 이 씨와 함께 의혹을 제기했던 시민단체는 공개하지 않은 녹취가 몇 개 더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를 둘러싸고 오늘 터진 변호사비 대납 의혹 폭로자 사망 사건이 대선 전국을 가를 주요 사건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드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심도 요동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최종 후보로 선출된 다음 벌써 세 번째라는 점, 또 공교롭게도 이재명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사안과 관련된 사람들이었다는 점, 바로 이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캐릭터가 더해지면서 국민들이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인데요.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 특히 정치권과 관련한 자살 사건이 생기면 여러 가지 의혹이 붙기 마련인데, 이번 사건도 역시 단순한 의혹을 넘어 실제 나타난 정황들이 이게 과연 자살로 치부할 일인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한 점들을 지금부터 하나 둘씩 살펴볼 텐데, 우선 유족들의 입장입니다. 이른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유족들은 고인이 민주당과 이재명 진영에서 다양한 압력을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유족 대리인 백광현 씨가 오늘 오후 3시쯤 빈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유족들의 입장을 전한 백광현 씨는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한 공익 제보자로 민주당과 이재명 진영에서 다양한 압력을 받아왔다며 논란의 중심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장마비, 자연사, 자살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부검도 안 했다며 외인사가 아니라는 소견에는 근거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족들은 생활고에 의한 자살설도 일축했습니다. 백 씨는 생활고에 의한 비관 자살은 가짜 뉴스라며 정기적 수입이 있는 사람이고 공익 제보 이후 여러 군데서 도움을 받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텔에서 장기간 투숙한 것에 대해서도 오피스텔이 청소가 안 돼 불편했고 모텔이 청소도 해줘 깔끔하게 계셨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 그리고 유족 측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백 씨는 민주당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고 쓰지 말고 대납 녹취 조작 의혹으로 정정 보도해달라고 입장을 냈다며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1시간 만에 이와 같은 글이 돌았는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람이 죽었으면 애도를 표하거나 혹은 입 다물고 있는 게 맞는다며 선거 이전에 사람 아니겠냐,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워딩 등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이날에서야 이 씨를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대리인 백 씨는 고소고발을 했는데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몰랐다면 어떻게 1시간 만에 입장 발표가 가능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런 유족 측의 입장을 살펴보면요, 현재 떠돌고 있는 생활고에 의한 자살설, 모텔에서 사망한 것과 관련한 계획적인 자살설, 또 건강 이상설 등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참고로 서해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도박 빚이 있다며 자진 납북으로 몰고 가 유족들이 반발하기도 했었죠. 그때와 좀 유사한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정확한 사인이 나오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이런 가짜 뉴스들은 좀 자제돼야 한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어쨌든 숨진 이병철 씨가 자살한 게 아닐 것이다 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정황이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이 씨가 불과 9일 전인 지난 2일까지도 건강한 모습으로 외부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것인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 씨인데, 이 씨는 지난 2일 이민석 변호사 등과 함께 서울의 한 식당에서 식사했습니다. 이날 식사 메뉴는 낙지볶음이었는데 사진을 보면 이 씨는 돌솥밥과 낙지볶음을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당시 이 자리에 동석했다는 한 관계자는
건강하지 않다면 이렇게 밖에 나와서 대외 활동을 하고 매운 낙지볶음을 먹었겠느냐라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민석 변호사도 이 씨의 장례식에서 건강한 모습이었고 지난 7일에도 카톡으로 대화를 나눴다며 이번 달 초까지만 해도 이 후보를 추가 고발하자는 내용을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또 다른 사진은 이 씨가 지인 2명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주먹을 불끈 쥔 채 환하게 웃는 모습인데요. 사진 왼쪽은 이호승 전국 철거민협의회 상임 대표이고 오른쪽은 이 씨의 법률 대리인 이민석 변호사입니다. 저렇게 정상적인 외부 활동을 했고 특히 이번 달 초까지만 해도 이재명을 추가 고발하자며 의지를 다졌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니 유족이나 주변인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이 씨의 죽음이 지병 때문이라는 보도도 나왔었죠. 당뇨 등 지병이 있었다는 것인데 게다가 심장마비 등 확인되지 않은 이 씨의 사인을 적은 글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유족 측의 입장입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적도 없고 약을 복용한 적도 없다는 것인데 더군다나 이병철 씨는 유서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 유족들에게 특별하게 죽음을 암시하거나 남긴 말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이 단순히 이 씨의 죽음으로 덮여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씨와 함께 이재명 변호사 및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시민단체가 공개하지 않은 녹취가 몇 개 더 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런 사실을 밝히면서 함께 밝힌 이 씨에 관한 내용도 가히 충격적입니다. 친문 시민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이민구 대표는 오늘 오전 빈소를 찾아 지금 공개될 녹취가 더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씨의 핸드폰이나 쓰던 컴퓨터에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씨의 죽음으로 저희가 계속 진행하려고 했던 사건들이 순서대로 예정돼 있던 계획들이 있었는데 계획이 중단되게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이 단체는 이 씨가 이재명 후보 의혹과 관련된 이들의 사망 소식에 두려움을 느껴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씨가 생전 이렇게 피해 다니고 사람들하고 안 어울리고 가까이 했던 사람들만 어울렸던 걸 보면 진짜 무서워했던 것 같다며 저한테도 동선을 알리지 말라고 했을 정도로 실제로 겁을 많이 냈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는 것인데요. 또 이 씨가 절대 자살할 사람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주에 헤어지기 전에 얘기했던 것은 이재명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간다. 우리는 절대 자살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인이 심장마비란 얘기가 나오는데 심장마비 원인은 당연히 이재명일 것이다라고 본다.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번 사건이 오늘 오전 세상에 알려지며 현재 해당 기사의 댓글에는 영화 아수라가 연상된다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화 속 황정민이 맡은 역 악덕시장 박성배가 이권과 권력을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으며 권력을 쟁취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이죠. 과연 국민들 모르게 실제 이런 영화 같은 일이 요즘 세상에 진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